안녕하세요. 2023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건설업종을 준비했습니다. 건설업종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 유동성 리스크가 언급되면서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 건설업종 전망을 듣기 위해 리서치본부 배세호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이 건설주의 주가가 코스피 대비로도 많이 하락한 상황이라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와 업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리고 이 반등은 언제 나올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올해 건설주 주가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연초 대비로만 비교했을 때는 타 섹터 대비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3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나쁘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10월 달에 좀 PF 리스크가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 건설주 주가의 주가 하락폭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더 이상 좀 나빠질 게 없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랑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연간 PER 배수, PBR 배수를 준비해 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도는 밴드 하단을 찍어 놓은 거고요. 2022, 23년은 현재 주가 기준의 밸류에이션을 찍어 놨습니다. PER 기준으로 보나 PBR 기준으로 보나 거의 저점에 가까워졌다. 좀 저점 대비해서도 더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저는 특히 좀 DLENC, 대우건설, 좀 GS건설의 주가 하락폭은 너무 과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 밸류가 싸다고만 좀 접근할 수가 없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싼 종목들은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건설주의 밸류는 그래도 너무 과도한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형 건설사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양 물량인데요. 저는 내년도에 분양 물량이 산업 전반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한 35만 호 분양을 보고 있고 내년도는 한 30만 호로 한 15%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내년도에도 올해만큼은 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2021년도 대비해서는 소폭 빠진 모습인데요. 워낙에 건설사들이 지난 3년 동안 주택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수도권 중심 그리고 정비사업 중심으로 해도 제가 표에서 써놓은 분양 물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텐데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제시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펀더멘탈 요소를 저는 재무 구조로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리고 PF 이슈가 대두되는 업황인데 이런 안 좋은 업황에도 충분히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버하는 5개 건설사 중에서 4개의 건설사가 현재 순현금 구조를 갖출 정도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전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익을 보고 있는데요. 올해 자재 가격 인상에 맞춰서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주택 건축 한정해가지고 2021년도 대비해서 5에서 6% 정도의 원가율 상승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도에 자재 가격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년도에 착공 물량도 빠지고 분양 물량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산업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자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는 조금 넌센스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자재 가격이 많이 빠지면 건설사들의 원가율도 올해 5에서 6% 올랐으니까 내년도 1.5에서 2%포인트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만 해서도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액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세 가지의 좀 강력한 펀더멘탈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좀 건설주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국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12월 당장 주택주를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직 주택주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PF 이슈인데요.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컨대 좀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PF 유동화 증권의 특성, 만기 특성상 3개월, 1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좀 만기가 짧다는 특성으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대거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성 요소로 금리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금리 상단의 레벨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최근 주택주 주가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불확실성이 잦아들 때 좀 주택주 주가도 반등하지 않을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PF 이슈랑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주택주 주가를 좀 좋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건설 업황을 이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부동산 업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클상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조금 다른 자산군 대비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는 계속 안 좋은 업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착공 물량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양 물량 역시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좀 빠졌는데,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한 15% 정도 빠지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좀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육안으로도 좀 데이터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조정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전세가의 하락이 아파트 가격 조정의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이미 좀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가가 받쳐줘야 좀 아파트 가격도 안정을 찾는데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좀 아파트 가격을 받쳐주는 이 전세 매매도 많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전세 가격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전세 대출의 대부분은 변동금리로 엮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금리와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었지만은 향후에는 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받는 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업황은 안 좋지만은 저는 해외 쪽은 그래도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2023년도에 해외 수주 금액을 제가 좀 용감하게 추정을 해봤는데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는 내년도에 건설사들의 좀 해외 수주 금액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국내 부동산 업황이 안 좋고 수주가 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외 쪽으로 먹거리를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정을 했을 때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로 유지가 계속 됐었죠. 그래서 산유국들의 재정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산유국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로 이들이 계획했던 투자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람코라든지 아드노 이런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에너지 부분 투자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및 가스 프로젝트의 발주 금액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이랑 가스는 우리나라 건설사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같은 건설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내년도에는 석유화학 및 가스 쪽으로 많은 발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내년도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그리고 자프라 가스플랜트, UAE 헤이렌가시아 등등 가스 및 석유화학 공정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제가 리스트업
한 것만 이 정도고요. 그리고 뭐 동남아들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내년도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건설사들의 그 주가가 수주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에서 네온 프로젝트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네온 프로젝트가 올해도 굉장히 모멘텀이 셌죠. 그런데 내년에도 더 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온 프로젝트는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거든요. 실제 발주가 된 금액은 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아마 이게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는 아마 5%도 발주가 안 나온 금액일 겁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를 보시면 일단 삽을 푸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발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인프라 발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건설 중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좀 충분히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는 부진하지만 해외, 특히 네옴시티 등으로 인해서 해외 수주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도 언급한 이 PF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PF 리스크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개발과 PF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대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PF는 좀 필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땅을 매입을 하고 인허가를 받을 때 받는 대출을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실제 착공 단계에서 받는 대출을 본 PF라고 합니다. 본 PF를 받을 때는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제가 커버하는 건설사들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커버하는 건설사들은 이 사업의 초기 단계죠. 인허가 단계 전에 받는 브릿지론에 지급 보증을 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실제로 채무 인수할 수 있는 조항이고요. 이 사업이 실제 착공에 들어갔을 때는 이 브릿지론이 상환이 되고 지급 보증 의무는 사라지고 책임 준공 확약을 넣습니다. 이 책임 준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이 불강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건축물을 올리겠다는 그런 확약인데요. 이것도 물론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사업의 앞단에 들어가는 브릿지론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 대비해서는 리스크가 대폭 적어진다. 그래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리스크는 이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지급 보증 금액인데요. 이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사들이 지급 보증한 금액과 건설사들의 수령금을 비교해서 제가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현대건설 그리고 DLENC 그리고 대우건설은 지급보증 금액과 수령금이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악의 경우 지급보증 금액을 다 인수하는 상황은 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정도의 건강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PF 리스크가 제가 커버하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밸류체인 특성상 시행사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도 엮여 있고 대주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피탈사, 보험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건설사들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는 거고 PF 리스크가 장기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좀 금리도 조금 안정화된다면은 충분히 좀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3년 건설 업종의 탑픽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탑픽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 달부터 계속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탑픽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부동산 업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와 좀 상관관계가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좀 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좋았지만은 내년에는 더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내년도에 중동 쪽에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그러한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원가 관리 측면 관련해서 시장과 재작년부터 많이 소통을 해왔는데 실제로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건설 업종 내에서 바이앤홀드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탑픽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GS건설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GS건설에 걸맞지 않은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GS건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과도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4만 세대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한 2.5만 세대 정도는 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제가 내년도에 한 40% 수준의 증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가격이 더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원가의 조정이 일어나면서 저는 1.5%포인트 올해 대비해서 개선되는 그림을 추정을 했는데요. 그것만 해도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베트남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매출 인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2천억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개발 사업이 마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로 한 500억 정도의 기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라크 까르발라 관련돼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 반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류의 큰 비용 반영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가가 대형 건설사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GS건설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되게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GS건설의 2022년 12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당장의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PF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에 조금 이러한 요소들이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조금이라도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GS건설의 주가 업사이드가 가장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건설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크를 고려한 이 건설산업 전망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배세호 연구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